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거고,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조금만 더 만들게요. 제가 이 손이 화면에 크게 나오는 게 싫어서 자꾸 이제 빨리 조색을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요 방송 줌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카메라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색깔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고 할까 지금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초록색이 나왔죠? 그러면 요런 칸을 만드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 물감을 푼 붓을 깨끗이 닦으시고 요 칸에 미리 맑은 물을 도포를 하는 거예요. 종이를 적셔 놓으신 다음에 물감을 올리는 거를 이제 습식기법이라고 하고 웨트온 웨트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 노란색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약간 기울어졌는데 네, 좀 걷어낼게요. 그리고 초록색을 섞어요. 이거는 그냥 좀 예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게 하는데 어떤 색을 섞었다 요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초록색이 이제 이렇게 끝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보다는 풍경화 하실 때 이제 멀리 보이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툭툭툭 올려서 밝게 해가 빛이 왼쪽에서 이제 내려온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흔한 빛이니까요, 방향이. 이렇게 이제 중간색 올려주시고 지금 제가 약간 물기가 많이 없어서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음, 이렇게 올려주시고 노란색이 안 예뻐졌다. 조금만 보정을 할게요. 마르기 전이라. 네, 올려주시고 그리고 파란색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나무의 한 덩어리가 되는데, 어, 파란색이 좀 모자라서 끝에 파란색이 더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나무의 줄기는 그 약간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기둥을 그려주시고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요거는 멀리 보이는 풍경의 뭐 나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용하시기 좋은 나무 만들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에 이제 요런 나무다 멀리 보이는 나무가 그다음에 가을 나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닫고 가을 나무는 보통 아까는 옐로우 중에 레몬 옐로우로 썼잖아요. 이번에는 퍼머넌트 옐로우. 저는 이제 팔레트에 딱 요렇게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써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갖고 네. 퍼머넌트 옐로우를 듬뿍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랑 섞이면 좋은데 지금 제 팔레트에는 오렌지가 없어서 퍼머넌트 옐로우 조금에다가 이게 버밀리오 그래서 오렌지 좀 더 오렌지가 됐으면 하신다면 퍼머넌트 옐로우를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 이렇게 가을 나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붓을 깨끗이 닦으시고요. 물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빨간색이 안 닦여서 네. 퍼머넌트 옐로우를 또 듬뿍 해서 칸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버밀리온이랑 퍼머넌트 옐로우가 섞인 오렌지 버밀리온 자체가 레드보다는 오렌지에 가까운 컬러긴 해요. 이제
퍼머넌트 옐로우랑 섞이면 더 오렌지가 되죠. 그리고 레드. 레드를 여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써서 가을 나무를 만들겠다. 방식은 위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나무의 모양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컬러 칩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퍼머넌트 옐로우로 제가 지금 팔레트 이 다이가 살짝 기울어서 조정을 했어요. 여기 아까 여름나무가 너무 비대해져서 가을나무는 좀 작게 이렇게 똑같이 좌상단에서 빛이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오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드 동그랗게 이제 말아주시면 좀 뭐랄까 좀 동그란 나무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가 이제 레드니까 레드를 또 다시 얇은 붓을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이때 좀 중요한 게 기둥하고 되게 가는 붓으로 줄기를 이렇게 하면 좀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살짝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지금 다 마르지 않았거든요.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그 다 마를 때까지 좀 더 이제 번지기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르는. 네. 이렇게 나무 표현하는 거를 컬러 트라이어드로 나무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연습 방법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못한 거 보여드린 거고 오늘 메인은 살짝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도안을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좀 이제 네 제가 고안한 도안이라 여기 방 분들만 좀 그냥 사실 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콕콕콕 찍어주셔도 돼서 네 미리 드리진 못했고 연습할 그림은 드렸어요. 담쟁이 모양, 아이비 담쟁이 모양.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 빠르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원이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돼. 색깔 섞으면서 그냥 붓으로 이렇게 넓게 찍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색깔 섞은 거, 요 사이 색깔 섞은 거, 요 사이 색깔 섞은 거. 이렇게 완성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팔레트에 물감이 이렇게 많으면 좋죠, 사실.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많으면, 되게, 뭐랄까, 무거워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 다닐 때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적은 수의 물감으로 많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걸 좀 연습하고자 하는 거였고, 사실 물감이 막 이렇게 계속 섞이면 계속 갈색화가 되거든요. 머드화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딱 하나씩 콕콕 집어서 칠하는 게 예쁘긴 하죠. 근데 이러면 좀 늘지 않는 게 있어서 일부러 딱 그 색깔을 여섯 개만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기초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때 중요한 이론이 어떤 색들을 섞어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는지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원한 레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빨간색에 약간 파란색을 섞었을 때 더 예쁠 것 같은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렌지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오렌지는 이게 오렌지고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건 이제 버밀리온이거든요. 약간 여러분이 생각했던 레드라는 컬러의 이미지에 옐로우를 섞었을 것 같은 색이에요. 이것도 레드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때 따뜻한 레드, 시원한 레드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루 역시 따뜻한 블루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블루에 빨간색이 조금 더 섞여서 보라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요것보다는 요게 더 그 제가 말씀드린 빨간색이 섞였을 때 보라색이 될 것 같은 색이잖아요. 사실 이해 못 하시겠으면은 그냥 외워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약간 울트라마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울트라마린.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사용했던 세루리안 블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이 상상하는 파란색이 노란색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따뜻한 블루가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마린이고 이거는 이제 시원한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옐로우 역시 제가 아까 사용했던 처음에 이제 여름나무 할 때 사용했던 레몬 옐로우가 시원한 옐로우고요.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가 따뜻한 옐로우예요. 이건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그냥 딱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옐로우, 노란색이라는 이미지에 레드가 좀 섞이면 따뜻한 옐로우, 그리고 약간 블루가 섞인 것 같으면 시원한 옐로우라고 느껴지시면 되거든요. 사실 가장 직관적인 건 옐로우예요. 옐로우는 확실히 딱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외운 건 블루였어요. 이 세루리안 블루가 무조건 시원한 블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세루리안 블루를 녹색에 가까운 블루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어서 그 다음이 이제 레드.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수 있어요. 따뜻한 레드가 있다. 시원한 레드가 있다고? 따뜻한 블루가 있다고? 옐로우까지는 좀 이해가 가시죠? 요게 이제 헷갈리는 지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 옆에다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히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따뜻한 레드가 있어요. 버밀리온이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시원한 블루, 세루리안 블루. 요거를 섞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네. 세루리안 블루. 요거 두 개를 지금 요 표상으로는 따뜻한 레드와 시원한 블루. 근데 우리가 보통 레드랑 블루랑 섞이면 보라색이라고 배웠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섞어볼까요?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시나요? 갈색 아니에요? 갈색? 엄청 안 예쁜? 근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 표에서 말하는 시원한 레드죠. 시원한 레드와 따뜻한 블루예요. 울트라마린. 지금 요 팔레트에서는 제가 맞아요. 울트라마린을 지금 아까는 갈색처럼 나왔잖아요. 그 똑같은 레드랑 블루랑 섞었는데 섞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라색에 가깝지 않나요?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지금 제가 손을 막 움직이니까 초점이 바뀌어서 근데 보시면 이 보라색도 막 엄청 퍼펙트하게 예쁜 건 아니에요. 칠해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요 팔레트 자체가 이제 노랗게 변해서 이제 안 예쁘게 나오는데 요런 색, 보라색. 이쁘긴 하죠. 근데 비싼 물감으로 구성된 요 시원한 레드와 따뜻한 블루의 컬러. 보통 이제 레드 컬러랑 울트라마린인데 요게 비싼 물감일수록 피그먼트가 단일로 구성이 되고 그럴수록 더 예쁜 보라색이 완성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한테 화면상으로 잘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만든 똑같은 레드랑 블루를 썼는데 따뜻한 레드와 시원한 블루의 조합으로 만들었던 보라색은 이렇거든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이 보라색을 만들라 그랬고 보라색을 만들 때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그랬는데 제가 만든 보라색이 이런 색인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 왜 내가 배운 거랑 다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작업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초록색이에요. 그건 이따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표를 작성할 거고요. 제가 요거를, 어, 네, 이렇게 좀 닦고,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미 만들었으니까, 잠시만요. 보라색은 갖다 쓸 거예요. 두 번 만들기 귀찮죠? 이미 만들었으니까. 네. 이게 사실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똑같은 파란색인데 따뜻한 게 있고 안 따뜻한 게 있다고? 라고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두시고 보면서 쓰시면 되고 아니라면 그냥 많은 일부러 보라색, 예쁜 보라색 물감을 사서서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유럽 여행을 할 때 그때 들고 다녔던 팔레트가 물감이 되게 요것보다 반만한 팔레트였거든요. A6 사이즈. 물감이 요거 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내가 원하는 물감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유용하다. 그럴 때는. 그리고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라색을 칠했고요. 이 보라색은 시원한 레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칠할게요. 시원한 레드랑 따뜻한 블루가 섞였을 때 예쁜 보라색이 나옵니다. 아까 이미 보여드렸고, 따뜻한 블루는 보통 울트라마린이 가장 많이 쓰여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팔레트에서 요거에 가까운 컬러들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팔레트에서는 시원한 레드는 레드. 보통 이제 물감 회사에서 파는 그리고 따뜻한 블루는 울트라마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예쁜 보라색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칸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이 따뜻한 레드인데요. 따뜻한 레드는 아까 썼던 버밀리온이에요. 버밀리온은 오렌지랑 레드의 사이 정도 되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밀리온 여기 해놨죠. 그 다음이 따뜻한 옐로우. 따뜻한 옐로우는 퍼머넌트 옐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옐로우랑 레몬 옐로우 두 개 중에 좀 더 빨간색이 섞였을 것 같은 느낌의 옐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퍼머넌트 옐로우. 이건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팔레트에 퍼머넌트 옐로우만 있으시다면 그건 레몬 옐로우보다는 더 따뜻한 옐로우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고 여러분의 팔레트 내에서 요거 찾으시면 돼요. 요 원리를. 아마 거진 다 동일하게 저랑 24색 뭐 진한 물감 세트 사시면 들어있는 컬러들이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따뜻한 레드와 따뜻한 옐로우가 섞이면 오렌지가 나옵니다. 오렌지. 아,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다가 또 채울게요. 이거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 안 하셔도 되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도 채워줄게요. 그리고 보라색도. 이거를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 1기 때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물감 중저가로 추천드렸었어요. 물감 리스트를. 그 물감 리스트를 뽑은 거는 피그먼트 번호로 이제 제가 진짜 다 사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베스트다라고 하는 걸 뽑아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고가 물감 그러니까 흔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고가 물감이라고 하면은 다니엘 스미스 같은 계열이거든요. 쉬민케나 그거랑 그리고 중 가운데 정도 되는 가격으로는 중저가? 네, 로는 음, 미젤로나 SWC 그리고 저가로 보시면
저가 물감으로는 그때는 이제 화방넷에서 몽마르 아트라는 걸 이제 수입해서 파셨었는데 최근 그때는 막 원 플러스 원으로 파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재고가 많이 없어진 느낌이셔서 근데 되게 저가 물감치고 되게 좋았어요, 퀄리티가. 그래서 잘 썼는데 요새는 그 저가의 느낌이 많이 사라져서 가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시남 전문가용 정도? 네,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보라색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게 고가 물감에서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원한 레드랑 울트라마린? 그러니까 레드 컬러랑 울트라마린 정도만 고가를 쓰시고, 나머지는 저가를 써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이제 결론으로 추천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방이 다시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리스트를 뭐 공동 구매를 하거나 제가 리스트 번호만 이제 알려드리는 걸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금 이 방에 오신 분들 중에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다시 한번 이 시원한 옐로우를 칠해 볼게요. 시원한 옐로우를 이렇게 칠하고 지금 이제 제가 썼다면서 가운데를 다 채웠거든요. 시원한 옐로우를 칠하고 지금 여기 다 얘네 칸이 안 말랐는데 계속 칠하고 있어갖고 요 가운데가 막 번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세요. 시원한 옐로우를 칠하고요. 아, 무슨 괜히 딱 같아. 시원한 옐로우 여기다 해놓고 요 섞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루리안 블루를 여기다 시원한 블루에 채워주세요. 어떻게 벌써 27분이에요. 와, 여기다 채워주세요. 어차피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 분 빼고는 다 시스 신청하셔서 그냥 요 링크로 계속 갈게요. 오늘은 안 바꾸고. 그리고 세루리안 블루랑 옐로우랑 레몬 옐로우 섞으면 이렇게 예쁜 초록색이 나와요. 초록색도 예쁘게 만드는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이게 제가 곧 요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물론 단일 피그먼트로 초록색을 내는 비싼 물감들이 있어요. 그걸 쓰셔도 당연히 되죠. 그리고 훨씬 투명하고 예쁜 컬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연습, 훈련의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 좀 가볍게 팔레트를 유지하시길 좀 추천드리는 마음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원리를 모르셨다가 내가 녹색을 만들었는데 되게 안 예쁜 녹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게요, 한번. 지금 급하게서 막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가, 내가 연습하던 종이가 여기. 지금 시원한 옐로우랑 시원한 블루를 섞어서 예쁜 초록색을 만들어냈잖아요. 쉽게 말해 레몬 옐로우랑 세루리안 블루를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예쁜 초록이 나와 라고 알고 계시죠? 그걸 만약에 제가 전혀 다른 따뜻한 옐로우랑 따뜻한 블루, 울트라마린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이렇게 섞으면 네, 이런 색이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초록색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근데 약간 카키 느낌? 네, 결국 제가 아까 만든 초록색을 보여드리면 이렇단 말이에요. 엄청난 간극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초록과 옐로우로 섞었는데, 파란과 옐로우로 섞었는데, 그래서 약간 요런 걸 좀 알아두시면 훨씬 도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오후 30분이 딱 돼서
바로 다음에 이제 준비한 실습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진행할게요. 카메라를 켜주세요. 네, 바로 보여드리고 어, 네,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카메라를 연결해 주세요. 보면은 제가 밤쟁이를 여러 개 이제 스케치를 드렸어요. 그걸로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컬러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을 내볼 거거든요. 밤쟁이, 아이비,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연하게 밑색을 칠해 주신 다음에 요거는 무조건 섀도우 그린이랑 컬러를 썼는데요. 네, 여러분 그 팔레트에서 가장 어두운 초록색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섀도우 그린으로 밑색을 이제 연하게 먼저 칠해서 싹 말렸어요. 그거를 이제 밑색을 먼저 한번 칠해 볼게요. 아, 네. 팔레트를 미리 하고 있던 게 있어서 네, 이렇게 연한. 저희 농도 단계 할 때, 녹차처럼 연한 섀도우 그린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거는 혹시나 이제 하얀색이 남아서 비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밑색을 칠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쭉 칠해주신 다음에 말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오늘 메일로 드린 그 스케치를 미리 그려 놓으셨다면, 미리 준비되신 분들은 이렇게 밑색을 한번 칠해주시면 되고, 요런 번짐은 이제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32분이고, 요 주소 그대로 할 거예요. 5분 동안 카메라 켜주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37분에 시작할게요. 카메라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실 필요 없고,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그림.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치대를 제가 테무에서 되게 저렴하게 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광군제라 엄청 할인할 거라 그 링크를 찾아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마땅한 거치대가 없으시다 하시면 요거 사시면 한 20일 걸려요. 배송까지. 그래도, 네. 국내보단 당시에는 되게 저렴했어요. 만약 테이머 안 쓰시면 요거 비슷한 상품 네이버에 많으니까 그거 사셔도 돼요. 그럼 제가 찾는 동안 카메라 연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설명보다 남은 30분은 제 설명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거 보고 피드백 드리기도 하고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스케치 해주신 거 위에 밑색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밑색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진한색, 아까는 흐린색 섀도우 그린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한색 섀도우 그린을 한 번 더 쓸 거예요. 이걸로 이제 약간 이 아이비 분쟁이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맑은 물을 이미 칠해졌으니까 밑색이 맑은 물을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지금 너무 잔뜩 올라가는데 물이 좀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룩이 많이 싹 퍼질수록 좀 더 예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물을 살짝 많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쪽 줄기에 가까운 쪽하고 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양쪽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붓을 좀 다시 닦으시고 물감을 빼내시고 그 물기를 좀 없애신 다음에 요 사이를 자연스럽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또 너무 이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극명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스케치 위에 연하게 이제 녹차 정도의 농도의 섀도우 그린 컬러로 이렇게 밑색을 칠해주신 다음에 바짝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요 이만큼 맑은 물을 도포를 해주시고 이건 웨트온 웨트 기법이죠. 지난주 장미를 요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리고 네 끝에 그리고 이쪽 끝에 가장 끝이 어둡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쪽 끝에 그다음에 줄기에 가까운 쪽 이렇게 해주시고 붓을 깨끗이 씻고요. 살짝 깨끗하게 젖은 브러쉬로 이 어두움과 밝음의 그 간극을 조금 줄여주시는 거예요. 문질러서.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살짝 어둡게 그 줄기가 된 요걸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거 공유를 중지하고 네, 좋아요. 여기 제가 지금 유동민 선생님 거 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도 물감 만들고 다시 한번 번지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거 화면 좀 한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잠깐 손 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 1분 정도 물감 섞으면서 기다릴게요. 1분. 막 급하신 거 빨리 하시고 물감 마르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 놓고 기다리실 수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를 번지기. 지금 다들 번지기가 살짝 어려우신 것 같아서 번지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 네, 금선생님 좋아요. 좋은데 지금 올려주신 사진에 보이는 상태에서 어두운 거랑 밝은 색 가운데가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딱 얼룩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경우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근데 제가 해봤더니 요것보다는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래 선생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하면 결과가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다른 거는, 네 가지 중에 다른 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오, 좋아요. 금대 선생님, 딱 그 번지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려서 밑색을 칠하고 계세요. 밑색 칠하신 다음에, 이렇게 맑은 물을 칠하시는데, 맑은 물을 너무 많지 않게.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또 없으면 금방 또 그 강병 선생님처럼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물을 충분히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비춰보냐면,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반짝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물을 칠해놨어요. 그 다음에, 진한 물감을, 물을 더 많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종이에 칠한 거보다 물감을 더 많이 써서 올리면요. 이렇게 착 번져 나가요. 요게 중요해요. 번져 나가요. 여기 이 하트로 된 부분에 물감 진한 거 올리고 이쪽 양쪽 끝에 별 모양처럼 된 데 올리고 이쪽 끝에 올려주세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얼룩덜룩한 아이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자연 속에 있는 아이비라서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금래 선생님처럼 올리신 다음에 붓을 붓에 지금 물감 올렸잖아요. 그걸 깨끗이 닦아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기만 조금 있는 상태로 중간에 문질러 주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어두운 게 빈 공간에 막 쓱 내려오도록. 그러면 요게 이제 맑은 붓으로 하면 싹 닦여 나가는데 붓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번지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요게 바른 상태로 봤을 때 빛이 여기서 오면은 이쪽 라인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기 할 때는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쪽 라인을 어둡게 하고 점점 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 거냐? 요거 이제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이거는 매 시간 제가 반복해서 줄기할 때 보여드리는 거라 아시는 분은 그냥 본인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진한 물감을 먼저 올려요. 먼저 올리고, 이렇게 반만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얇은 붓으로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여기에 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이 어둡고 여기는 밝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싹 넘어오게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쭉 이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구간마다 분리해서 여러분이 핸들링 가능한 길이만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어두운 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요만큼 내가 마르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이렇게 길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데 젖은 브러쉬로 이렇게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소프트 엣지라는 기법이에요. 제가 분명히 쭉 선을 그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감에 물감을 어둡게 칠하셔갖고 이렇게 쭉 그리면은 이거는 하드 엣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붓이 얇아서 하드 엣지라고 해서 이 흰색과 이 물감이 딱 극명하게 나눠지죠. 이건 하드 엣지라고 그냥 보통 말하고 그냥 붓이 지나간 자리예요. 이거를 한쪽 면만 젖은 브러쉬를 풀어줘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여기다 한 아이비 줄기를 크게 확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면은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소프트 엣지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기법으로 모든 줄기를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되게 얇은 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남은 구간. 이쪽 면은 어둡게 칠해줘요. 이렇게 쭉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젖은 브러쉬. 네, 깨끗하게 젖은 브러쉬로 풀어서 줄기. 지금 줄기 그리신 분들이 많아갖고, 네, 한번 설명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쭉 이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되게 얇지만,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실 물감의 가장 어두운 상태를 가지고 가장 얇은 브러쉬로 줄기를 표현해 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제가 그려놓은 스케치, 여러분이 그리신 스케치 상태로 이렇게 한 번씩 붓으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잎은 좀 밝아서 잘 보이고 어떤 잎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얇은 선을 내려고 연습을 하시고, 가능한 여러분의 스케치를 스스로 따라 그리려고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얇은 선을 그려주세요. 이게 한번 한 것과 안 한 게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해주시면은 끝.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드시니까 일부러 딱 이파리 3개 있는 스케치만 공유해 드렸는데,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번 연습하시고 길게 그리신 다음에 완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